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인문학 채널 북사몰체입니다. 좋은 책과 스승과 엄마는 하나다. 저는 3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책 질문쟁이 북사모입니다. 생각하는 님, 질문하는 님을 키우는 이 시간 함께할 책지기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아이 엄마, 쏙쏙 코너를 맡은 책 길라잡이 쏙쏙 팀장입니다. 네, 같은 학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그리고 쏙쏙 알기 쉽게 쏙쏙 다가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3학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임쌤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첫애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부모회 안에 독서분과 활동을 하게 되면서 독서 동아리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고 또 책과 아이들 독서 지도에 관련된 이제 학부모 교육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거기에서 나온 어떤 노하우들이나 생각들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따라와 봐주세요. 기대했던 채널, 책에 기대해보는 채널 스타트! 자, 모든 초등 엄마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 친구관계가 좋은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이죠. 책을 좋아하는 아이, 책을 잘 읽는 아이. 어떤 때 보면은 밥 먹을 때도 혹은 쉬는 시간에도 책을 보는 아이, 또 잠잘 때도 시간이 아까워서 책을 꼭 끼안고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죠. 사실 옆집 얘기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런 아이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북사모와 함께 북사모 책 읽기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저학년 때부터 책에 관한 좋은 경험과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책을 이제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 이제 혼자 읽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부모님께서 감정을 살려서 책을 읽어줘 보세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엄마가 읽어줬던, 아빠가 읽어줬던 좋은 책들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사실 책을 읽고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든지 이것을 이해한다든지 하는 나이는 12세나 돼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책에 대한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 주시고 초등학교 시절은 책을 읽는 훈련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뇌에는 책을 읽는 뇌가 있습니다. 이 읽는 뇌의 근육을 강화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훈련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임쌤, 우리가 재미있게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북토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머님들이 아까 쏙쏙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비를 두면 안 돼요. 내비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책을 혼자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책 읽어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쏙쏙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애들이 책을 읽겠어요. 핸드폰을 만지든지 뭘 하겠죠. 엄마가 같이 읽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의 그 힘을 믿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드타임 스토리 책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에는 저하고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야지 책에 읽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은 그건 이제 약간 이제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고 이제 저 초등학생이니까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읽는 뇌를 이렇게 끼워주려면 적절한 질문을 계속 던져줘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수업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책을 읽고서 뭐 어떤 이야기를 깊게 있게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클 때 그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질문 어려워요. 네. 맞아요. 남들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책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이 장면에서 왜 이런 게 나왔지? 엄마는 이럴 것 같아. 뭐 예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엄마는 이 인물이 조금 이런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뭐 반대로 이렇게 너 책 다 읽었어? 네, 엄마가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하겠어. 여기 책 주인공 누구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인공이요. 슈퍼 이름은? 이런 거 물어보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취조받는 느낌이겠어요.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쪽지 시험.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문학 작품 읽고서 쪽지 시험 막 보고 이랬거든요. 그럼 읽을 때 재밌어요? 아니요. 하면 부담 막 100배, 막 어깨에 부담 100배. 외우는 생각만 외워야 되는 맞아요. 생각만. 근데 그런 거는 책 읽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책 내용을 기억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기억력, 단순 기억력에 대한 거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책을 얻고자 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 그것을 통찰해내고 어떤 주제에 대한 거에 점점 이제 다가가고 사고력이 깊어지는 그런 책 읽기를 하려면 질문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대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편안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북사모일체 게시판에 보면은 저희가 예시 질문들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잘 따라하면은 좋겠네요, 임쌤. 그렇죠. 일단은 질문을 하면 책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나 머리 아주 지진나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을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내 아이의 독서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지를 같이 게시판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요 하고 예시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그 책의 주제에 맞게 질문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임쌤하고 쏙쏙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은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수록 책골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수록은 저는 알겠는데 책골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쏙쏙 팀장님? 네, 책골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 서당에서 사서성경을 뗄 때마다 아이들에게 추가 잔치를 열어줬어요. 그걸 책거리라고 하죠. 네. 네, 이 책거리로 귀엽게 책골이 하기로 방금 바꿔봤고요. 네, 그리고 교과서 수록 도서를 고리 삼아서 다양한 활동과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해요. 그래서 책 고리하기로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네, 임쌤, 왜 교과서 수록 책을 온전하게 다 읽어야 할까요? 네, 우리 이제 알센 신잡의 김영하 작가님께서 자기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걸 반대한다고 해서 신문기사에서도 났던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작품들이 교과서에 온전히 나오지 않고 앞뒤로 잘립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그런 단락들만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은 자기 책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난도질당해서 부분 나오는 걸 반대한다고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교과서 수록책들도 온전히 다 짧은 뭐 그림책이 아닌 바에야 이렇게 다 잘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엄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 책 자체가 조금 만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 데 더 도움도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코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할 책 바로 3학년 1학기 국어 낙원에 실려있는 만복인의 떡집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만복인의 떡집. 근데 저는 처음 이 만복인의 떡집 제목을 들었을 때 좀 촌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복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떡이라는 설정도 그렇고요. 근데 김유리 작가는 왜 책 이름을 만복인의 떡집이라고 했을까요? 네. 섭섭 팀장님? 여기서 만복인의 떡집의 떡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합니다. 네, 평소에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만복이가 계속 나쁜 행동만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만복인의 떡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떡들이 등장하고 이 떡들이 키워드가 돼서 친구의 관계를 연결해주죠. 정말 여기에는 맛있는 떡이 등장해서 막 침이 보이기도 하고 이 김리리 작가의 쫄깃쫄깃한 이 글맛 때문에 책장에 슬슬 넘어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입이 쩍 달라붙어서 아무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찹쌀떡의 경우 이제 나쁜 말만 하게 되는 만복이가
말을 못하게 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면서 친구 관계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바람떡의 경우에는 헛바에 바람든 사람 마냥 실실 웃게 되죠. 그러니까 실실 웃는데 뭐 친구 관계가 나빠질 리가 없죠. 우리가 침을 못 뱉는데. 그렇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만복이네 떡집 키워드로 어떤 북토크를 하면 좋을까요, 쌤? 네, 일단은 만복이는요, 남부러울 게 없는 아이예요. 부잣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만한 집인 것 같고요. 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으면서 이렇게 우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어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말도 막 이제 좀 함부로 하고 또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에게도 예쁜 말을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라든지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적절한 사회관계를 맺으려면 필요한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섭섭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먹으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면 어머님하고 같이 한 챕터당 이렇게 떡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 떡은 왜 이런 기능이 있을까? 이 떡을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따라가 보면서 책 내용과 같이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보면은 떡값도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어떤 네. 값이 매겨지지 않고 특별한 값으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소속 팀장님? 네, 사실 뭐 돈으로 산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떡값의 설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착한 말을 한 적이 없는 이 만복이가 사기에는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값인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입이 쩍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 찹쌀떡의 경우에는 그나마 나아요. 착한 일 한 개. 네, 그런데 간신히 찾아내요. 간신히 하나 찾아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달콤한 말을 하는 꿀떡의 경우에는 무려 아이들 웃음을 9개나 얻어야 됩니다. 개그맨도 아니고 9개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려워. 나도 어려워. 네. 이런 떡값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사실 질문으로는 이 떡값의 값은 얼마였을까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상 질문으로는 내가 떡값을 먹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떡값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OX로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있다. 네. 유대인의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요. 예, 이런 돈의 가치를 교육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경제학으로타 이런 것도 책 많이 나와 있던데 그렇죠. 시중에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경제학으로타를 읽어보는 것도 좋고 이거에 대한 경제 개념도 아이들이 쌓일 수 있겠네요. 이 값에 대해서 한번 매겨보면요. 네, 그렇죠. 세상에는 공짜는 없죠. 가치라는 게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엽기로 새는 것 같지만 그런 네.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책도 읽고 이제 엄마 북토크도 나눠보고 그럼 요거와 관련된 북키트 활동 어떤 거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네. 고민 좀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 독서 동아리 말씀해드렸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이렇게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또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 북튜버 만복이의 떡집 편을 위해서 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 어떤 게 제일 재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목에서 이렇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뭐죠? 만복이네 떡집.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떡을 그렇죠. 주인공은 떡입니다. 네, 만복이가 주인공이지만 만복이가 먹는 떡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떡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네, 저도 만들어 본 적 없어요. 네. 떡 시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말로 만들었지만 잘 몰라요. 모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떡을 만들겠어요? 떡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슈가 클레이가 정답입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슈가 클레이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10,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데요.
생긴 모양은 천사점토 하얀색 천사점토 클레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천연 색소들이 들어있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여기 나와 있는 만복이네 떡집에 나와 있는 뭐 꿀떡이라든지 바람떡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아까 속속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만들고 싶은 떡을 상상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떡을 만들어 볼까 이제 아이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돈떡이 나왔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아주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돈떡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만들면은 아이들이 조금 돈떡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좀 난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속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활동지를 미리 생각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떡은 어떤 모양인지, 동전 네. 모양인지, 지폐 모양인지, 배추님 뭐 이런 모양인지 한번 상상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아이들이 클레이를 받았을 때 조금 더 형태감들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보고 네. 만들어보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다 만들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클레이라고요? 슈가 네, 클레이죠. 슈가 클레이입니다. 먹을 수 있다. 네, 먹을 수 있다. 떡이면 다 자고로 먹을 수 있어야죠. 네. 그쵸. 네, 그냥 일반 클레이로 만들면 그냥 보기 좋은 떡일 텐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네, 정말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먼저 딱 만들어진 떡에 이 떡의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돈떡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준 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고 나서 꿀꺽 떡을 먹을 수도 있고 떡값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해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저라면 이제 돈떡을 먹으려면 설거지 100번은 해야 된다. 오, 100번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정도 할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붓키트 활동으로 떡까지 만들어 보고 이제 독후감 활동을 하면은 마무리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독후감 활동하면 좋을까요, 속속팀장님? 네, 이 만복이네 떡집이 중학년 문고인 만큼 너무 어렵지 않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슈가 클레이 활동하기 전에 활동 계획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만들고 싶은 떡의 이름을 정하고 떡의 값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떡을 만들겠다. 누구네 떡집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훌륭한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면 이런 떡이 필요하고 떡의 이름은 그리고 떡의 값은 이렇다라고 적용하는 글을 써보는 거죠. 맞아요. 내가 친구 관계 평소에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만들어도 좋죠. 책 내용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만복이네 떡집 정말 좋은 키워드로 저희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통해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또 엄마와 함께 붓키트 활동으로 떡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독서 활동까지 네. 해서 글까지 써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쌓이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러운데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짧게 말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만관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나이 40 넘었다고 해서 너무 유행이 뒤처지면 안 돼요. 네. 네.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초등 인문학 채널 좋은 책과 스승과 엄마는 하나다. 만관부!